지난주에도 이분 얘기 좀 했거든요. 이게 며칠 지났는데 서울 조계사에서 마이크를 잡고 굉장한 소리들을 했어요. 이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의도는 한판 붙자 이거일까? 누구하고 한판 붙자는 겁니까 지금? 자, 우선 주말 동안에도 계속 얘기가 되고 논란이 됐었죠. 송영길 전 대표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9일이었습니다. 한동훈은 정말 이 민주공화국을 능멸하고 정말 이 범죄 검찰의 핵심 범죄 카르텔 핵심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건방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이 있으면 물병으로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보고 어린 건방진 X 동그라미 표시돼 있죠. 약간 이 험한 소리인데 그리고 물병 있으면 물병 던져버리고 싶다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거친 발언이었거든요. 김철영 교수님. 네. 물론 이제 수사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어떤 수사에 대한 불만을 내비친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과격하게 반응을 보인 건 혹시 지금 총선이잖아요 지금. 총선 앞두고 한동훈 장관하고 본인하고 뭐 서울 등에서 한번 겨뤄봅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한 소리일까요? 아니면 그냥 순전히 그냥 너무나 많은 그냥 불만만 얘기를 한 걸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일단은 뭐 이 조계사에서 했으니까 그 우리 불교용어로 하면 사실 2판 4판 분위기거든요. 지금. 2판 4판이요 지금. 2판 4판인데 보면 어쨌든가 본인이 민주당이 공천권을 사실상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지역구도 넘겨주고 당대표직도 넘겨줬고 그래서 본인이 영국에서 우아하게 공부 끝나고 돌아오면 아주 좋은 지역구 하나를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귀국도 하기 전에 갑자기 본인이 당대표 선거 때 돈봉투 사건이 터지면서 본인의 어떤 뭐 이 측근 의원들이 지금 구속도 됐고 수사도 받고 있고 재판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송영길 전 대표가 내년 총선 출마는 굉장히 지금 좀 어려워졌다고 보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 민주당을 좀 탈당한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내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전직 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에 총선판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그래서 사실상 본인이 볼 때는 정치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장관하고의 어떤 대응 카드, 뭐 종로의 출마 카드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사실 한동훈 전 장관이 내년에 출마를 한다면 저는 송영길 전 장관이나 또는 조국 전 장관도 아마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면 그 지역구에서 붙어보고 싶을 텐데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붙어봤자 이겨봤자 본전이거든요. 근데 저분들은 져봤자 본전이고.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손해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내년에 어떤 총선에 뛰어든다면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선거를 리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송영길 전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하고 전현직 이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해서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좀 너무 무례하고 진짜 조금 정치인으로 세서는 안 될 그런 울분을 표현한 거는 좋은데 제가 볼 때 내년에 총선 전망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뭐 토로해낸 그런 울분이 아닐까. 저는 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총선 같은 거 이거 다 막혔어요. 지금 이게 누구 때문인데요. 약간 이런 심경을 말한 거라는 걸 좀 분석이 그러신데 한민수 대변인께서는요. 송영길 전 대표 지금 민주당을 나가셨는데 밖에 있어요. 근데 이런 발언 이게 민주당에 도움이 됩니까? 밖에서 저런 얘기를 쏟아내는 게 이게 여론은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요. 일단 탈당하셨기 때문에 당에서 개인적 친분으로 연락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도 당과 어떤 일체 협의나 대화 나누는 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지난 대선 때 당시 당대표로서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선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 나갔고 그 빈자리를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고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에 출마해서 78%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물려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다른 사실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돌이켜보면 지난 4월 말에 귀국을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정말 급거 귀국을 해요. 근데 돌이켜보면 당시에 상당히 검찰발 언론에서 보면은 빨리 안 들어오면은 뭐 도주 아니냐 이런 식의 거친 기사까지도 많이 나왔습니다. 검찰발. 그리고 들어와서 한 7개월이 됐는데 스스로 이른바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서 나를 수사해달라. 죄가 있다면 내가 구속되겠다고 해서 검찰청을 제 기억으로 한 2번인가 찾아갑니다. 스스로 좀 갔어요. 문전박대를 당했죠. 문전박대 당하면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도 오래 했고 인천시장도 하고 집권당의 당대표까지 했는데 검찰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얘기하시는데 저는 송 대표가 이미 부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하고 붙을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나오시더라도 국민의힘을 리딩할 힘은 없습니다. 워낙에 중도 확장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텃밭에 나가지 않으면 본인 당선 하나 되는 것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다만 제가 볼 때 조계사 본인의 출판 기념회 때 말씀하신 건데 약간 저런 식의 거친 표현은 제가 이런 분노나 모욕감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검찰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들 보시고 저 장면이 다 영상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조금 더 절제된 표현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약간 분노를 조절하는데 실패했다 지금. 그래서 막 쏟아내서 아까 나온 표현 어린 건방진 뭐 물병 뭐 이런 거 자꾸 이제 회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얘기 쏟아냈거든요. 지난 9일이에요. 주말 동안에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또 반응을 보였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일단 첫 줄의 표현이 이래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사람들. 그러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도덕적으로 굴림.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었다. 여기도 감정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다음 하나 더 보죠.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 또 나와요. 입에 올리기도 추잡한 추문에도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국민을 가르쳐준다. 그런 사람들은 국민을 자꾸 가르치려 해요. 도덕적으로 우월한 줄 척하면서. 맹비난입니다. 이것도 맹비난이요 지금.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자, 민주당 내에서 또 다른 반응이 나왔죠. 그것도 화면에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 뭡니까 이게? 어이없는 XX네? 그러면서 본인이 이 XX는 마음대로 상상하세요. 뭐 사람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러면서 XX네. 그래서 정치를 누가 후지게 만들어?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 이 XX를 뭐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XX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 개무시를 하고 정치에 끼어들.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발 조계사에 있었던 저런 발언이 굉장히 과격하고 난폭한 발언이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도 굉장히 강하게 받아쳤고요. 이걸 또 민영배 의원이 또 받아칩니다. 자, 다음 준비된 영상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좀 지난 발언인데요. 들어보시면 지금 분위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들어보시죠. 자기 범죄를 수사하는데 여야 균형에 끌어들일 만큼 뭐 그럴 만한 상황인가요?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시진 않을 것 같은데 본인이 다급하시더라도 뭐 이거저거 갖다가 끌어붙이실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다른 국민하고 똑같이 대응하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법무장관 맞아요? 법무장관 이거 진짜 나온 말이에요? 영치금 보낸 게 기가 막히네. 정신 나갔네. 저는 처음에는 좀 똘망똘망하고 젊고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즘 보니까 제 표현을 하자면 맛이 좀 갔어요. 제가 훨씬 더 거친 표현을 쓰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참다가 오늘 쓰셨나요? 뭐 XX까지 나왔는데.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이거 이렇게 험악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동훈 장관 반응 어떻게 좀 보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한 장관이 뭐 송영길 전 대표를 보는 입장은 운동권을 했으면 좀 더 도덕적으로 잘 하시지. 저렇게 자기 선거를 위해서 돈까지 뿌리면 사람이 뭐 그런 되었다. 얘기를 한 것 같죠. 아까 뭐 춤은 뭐 이런 그러니까 것도 있고. 솔직히 초창기에 뭐 소위 흔히 우리가 386이라고 했을 때 30대의 정치에 입문해서 정치 활동을 해왔을 때 그 패기, 그다음에 정당성, 정의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것이 저런 식으로 무의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애둘러서 표현했고 또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 하나하나를 다 그 후지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자기 표현을 다 한다는 것은 사실은 또 불을 붙이는 거죠. 불을 붙고 있는데 이거 휘발유를 부었다는 거고요.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이 지나면 총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 휘발성이 강한 발언을 그냥 짚고 넘어갈, 그냥 보고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죠, 정치인들이.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영배 의원이 그렇게 또 XX라든지 예. 거친 표현을 하면서 대응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 같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민주당의 586 세력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런 발언이 그야말로 어떤 분노를 느끼게 하더라도 조금 그 자제할 필요가 있다, 대응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이 아까 송영길 전 대표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뭐 운동권 출신 이런 얘기를 꺼냈잖아요. 이게 본인을 향해서 어린 뭐 건방진 약간 어리다 이걸 하는데 아마 받아친 것 같거든요. 근데 정혁신 변호사. 네네. 민영배 의원 얘기도 뭐 아까 영상 주고 글 주는데 뭐 만만치 않은데 민주당에 계신 분들 중에서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숫자의 분들이 한동훈 장관만 보면 막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건가요? 글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핵심은 한동훈 장관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정치를 후지게 만든 건 사실이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는 명백한 범죄 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정근 불었죠. 강래구 불었죠. 보좌관도 불었죠. 그다음에 심지어 윤관석 의원도 모두 다 자백을 했어요. 그것도 그냥 검찰에서 자백한 게 아니고 법정에 나가가지고 자백을 갖다가 했는데 예. 그런데 지금 의심받는 범죄가 어떤 범죄입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표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그런 범죄가 아니었습니까? 그다음에 그런 시도가 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여당, 그것도 지금 같은 여소야대 여당이 아니고 압도적인 다수당 여당의 대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당대표 자리가 그 압도적인 여당의 당대표 자리가 졸지에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보다 더 후진 정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왜 저렇게 흥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진 변호사 말씀은 생각하시지 왜 흥분하세요? 약간 이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얘기 있잖아요. 지난주 9일 굉장히 어떤 거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갔던 발언 이거였는데 요즘에요. 이분 조국 전 장관 본인은 스스로를 조국 작가라고 이런 설명도 하죠. 요즘에 뭔가 좀 심상치 않아요. 확실히요. 그래서 지난 10일 북콘서트 요새 계속 좀 자주 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본인이 꺼냈던 얘기가 있고 이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좀 영상으로 묶여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DK 눈물 북콘서트입니다. 제 고향에서 하게 되었고 오래전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이제 그 언론 공개 행사가 아니라 신청한 분들을 한해서 한 행사라서 제가 바깥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의의 여신 DK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눈물을 닦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빨리 당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것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뭐 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조국 장관이 이제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모습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하나의 이제 가능성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3지대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위성정당이나 자매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소위 진보진영이랄까 민주당 쪽에서는 정말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민주당 이중대가 돼서 비례정당 만들어서 비례의석 얻겠다. 민주당이 정말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잘못한 게 없고 탄압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조국 장관을 입당을 시켜서 후보를 내면 됩니다. 민주당 안팎의 반응은 뭐 이렇게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네요.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 계속 일정이 있어요.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자, 지난 9일은 평상 책방 사인회가 있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등장했던 그 모습인데요. 그리고 지난 10일 부산에서 북콘서트 독자 초대 행사. 근데 언론도 갔죠. 그리고요. 내달 4일에는 광주 북콘서트인데 여기는 언론인, 기자들을 정식 초청했습니다. 여기는. 뭐가 좀 단계가 좀 가죠. 점점. 단순히 일부 오셔서 팬들이 오시는 사인. 근데 독자 초대니까 규모가 더 커졌죠. 광주 행사는 커요.
언론인들 기자들 오세요라고 한 거예요 지금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민주당에서도 요즘에 민주당 지도부가 조국 전 장관 질문 많이 받아요. 어제도 설명을 좀 내놨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아직 제가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얘기도 직접 들어보질 못해서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그 조국 장관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당에 그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그 민주 진영, 그러니까 우리 당을 포함한 법 야권이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아마 같이 고민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만간에 한번 뵙고 한번 말씀을 듣고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국 수석님이 출마를 하겠다는 입장 발표를 하지는 않으신 것 같고 굉장히 진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뭐 그거 관련된 당과의 소통이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께서 어떻게 하실지 저희들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그거를 어떻게 당에서 언급하거나 하는 것은 아직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도 약간 괴로운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을 아끼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뭐라고 얘기하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민주당 소속이신 한민수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이거 조국 전 장관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총선 나온다 그러면 이거 민주당의 큰 부담 아닙니까? 만약 가정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조 전 장관이 우리 민주당원도 아닙니다. 아니고 본인이 출마를 실제 결심을 한 건지가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다만 이제 지난 여름에 처음 조 전 장관이 정치권에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관측 기사들이 나올 때 제가 조 전 장관하고 아주 가까우신 어떤 우리 당의 중진 의원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 12월 정도 되면은 본인이 어떤 결심 뭐 가부간의 결정이겠죠. 이런 걸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 앞서 가지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좀 이렇게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에는 좀 결심이 쓴 것 같은 말씀들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 앵커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광주 북 콘서트 여기에서 조금 진전된 말씀을 하거나 본인 입장을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좀 하실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어떤 결심을 하거나 출마를 할지 그게 어떤 시기에 어느 지역에 갈지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유불리를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부질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질문을 바뀌면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만약에 12월 4일 날 광주에서 북콘서트인데 광주예요. 그리고 기자들을 초청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총선 쪽으로 굉장히 뭔가 좀 명확하게 꺼내놓는다면 민주당은 환영입니까? 아, 왜 저러시지 이겁니까? 일단 출마를 선언하시면 그때 가서 신중하게 판단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도부도 얘기했습니다만 조 전 장관께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역임하셨고 검찰 개혁을 주창하시다가 이제 가족 전부가 핍박을 받고 계시는 상황이 있는 건데 여러 가지 판단해서 민주진영 전체가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하는 게 이길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다 고민하실 거라고 봅니다. 김철원 교수님께 짧게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일단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을 것 같고요. 일단 민주당 공천을 못 받을 것 같고. 못 받는 이유가 어쨌든 만약 하나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 간판으로 들고 나오게 되면 일단 선거 전반에 끼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되지만 만약 하나 당선이 돼버리면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가장 큰 라이벌이 되거든요.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 만약에 당선돼서 뺏겨 달게 되면 이재명 대표 대권 가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어쨌든 간 민주당에서 문재인 또는 그 노무현 후보처럼 어떤 부산 사람을 내세웠을 때는 그나마 백전백승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어쨌든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대권 가도에 가장 큰 건드림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공천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만 그 조국 전 장관이 사실상 이제 그 내년에 총선 출마를 거의 기정사실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영남권에 신당을 하나 만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하는 것처럼 영남권 신당을 만들어서 본인의 지역구인 부산에서 그나마 민주당의 세가 그나마 조금 있는 부산에서 출마해서 명예회복하는 방법 하나. 둘째는 그거 이 언론인을 초청해서 첫 우리 이 출판 기념회를 하는 광주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그나마 본인이 어떤 명예회복 시도해 보는 것 하나. 그 두 가지는 저는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택지가 있다. 지켜봐야 된다. 김영주 전 의원님은 조국 전 장관이 앞에 있다고 가정을 하시면 뭐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뭐 지금은 아니 결과적으로는 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재판에 충실해야죠. 본인이 그야말로 어떤 그
억울한 부분은 분명히 있고 가족 전체가 굉장히 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기의 뜻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그 뜻을 표현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좀 비를 피하고 본인이 어떻게 예. 숙고해야 될. 왜냐하면 우리 정치 생명이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듯이 길어졌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금 호남에서 출마를 하는데요. 출마하겠다고 그러시죠? 요즘에? 목포 지역에 가봤더니 이미 당선 예정자예요. 제가 느낄 때. 분위기가 지역 그렇습니까? 분위기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만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조국 전 장관이 실제로 출마하지 않은 형태의 조국 신당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법이 아직까지 위성 정당에 대한 그 비례대표에 대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된다라면 그래서 아마 홍익표 대표나 그런 분들이 여지가 있다. 이것을 뭐 특히 이제 법적으로도 우리 당에서 지금 출마할 수 없잖아요. 당원이 아닌 상태에서 6개월 당비도 안 냈을 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그와 같이 어떤 부산 지역에서 중도적 조국 신당이 만들어서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 있는 표를 뺏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능성은 있다. 다만 출마하지 않아도 조국이 지지를 표명하는 정당이 비례대표 2-3개 받아오는 것도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에 비법률적 명예회복이라고 법률가가 얘기를 하니까 더 주목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뭘까? 저거는 정치적인 판단 또는 선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가 조금씩 진척은 되고 있는 듯도 합니다.